중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1일 3개월 만에 한국산 게임에 대한 판호를 발급했습니다. 중국이 잇따라 문호를 열면서 게임 업계에서는 2017년부터 지속되어 온 한알령이 본격적으로 해제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관련 뉴스 알아보시죠. 그중 넥슨게임즈 블루 아카이브가 이번에 외자 판호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게임은 중국 지역 서비스를 현지 기업인 상하이 로밍스타가 맡을 텐데요. 상하이 로밍스타는 병남항로, 명일방주 등을 일본과 북미 지역에 퍼블리싱한 요스타의 자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식이 오늘 넥슨게임즈 급등하며 출발했습니다. 현재도 두 자릿수의 급등세 유지하면서 15% 오르고 있습니다.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도 판호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판호 발급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것이라 판단한다며 중국 캐주얼 게임에 대한 수요를 흡수해 매출 상위권 등극이 가능할 것이란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급등세 연출하면서 17% 오르고 있습니다. 넷마블의 7개의 대제 그랜드 크로스도 이번에 판호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넷마블의 제2의 나라 또 A3 게임은 이전에 판호를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데요. 넷마블 라인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강세 나타내면서 현재 6.8%의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게임 관련 종목 뉴스 알아봤습니다. 네, 모처럼 중국 판호가 발급이 됐는데요. 우리 기업 중에서는 넷마블과 넥슨게임 그리고 데브시스터즈가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의 큰 시장 중 하나인 중국이 풀리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부각이 되고 있고요. 게임주 하면 최근에 계속해서 거론이 됐던 게 신작을 빼면 주가가 오를 수 없다라는 시각 속에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유효했었습니다. 오늘 일단 파도 발급 받은 점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그럼요. 네.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지금 네. 판호를 계속 국내 기업들이, 그러니까 게임사들이 계속 받고 있다라는 부분 굉장히 저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난 12월 달, 작년 12월 달에 8개 그때 이제 판호를 받았었는데, 근데 그때 비해서는 이번에 한 5개 받아왔으니까 좀 줄어들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게임사들이 계속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아직 못 들어간 게임사들이 있습니다. 그럼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대형 우리 게임사인 뭐 NC소프트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그러면 향후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통상 판호 발급을 이렇게 하고 나가지고 본격적으로 그 해당 국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게임이 런칭이 될 때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숫자적 변화를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 오늘 판호 뉴스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어떤 게임이 얼마큼 수혜를 볼까, 어떤 게임이 제일 유명할까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카운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중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의 그 해당 게임의 인기도와 퍼블리싱을 중국 현지에서 누가 맡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그 기대치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파도 발급이 기대되는 게임 앞으로 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는 이전보다 판호 발급이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넷마블과 뭐 넥슨, 데브시스터즈가 포함이 됐지만 더 굵직한 회사인 앞서 언급해 주신 NC소프트도 이번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향후에 판호 발급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 기대감은 네. 좀 지속적으로 좀 있는 상황이고, 일단 지난해 말 이후에 거의 3개월 만에 짧은 기간에 이제 복수의 좀 판호 발급이 좀 진행이 된 건데, 향후에 좀 추가 발급이 계속적으로 좀 기대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직도 이제 발급이 안 된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있으니까요. 많은 네. 상태이고, 일단 이런 부분들이 좀 매월 이벤트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아까 매출적인 측면을 말씀하셨지만 뭐 이게 발급이 됐다 그래서 당장 이제 숫자로 찍히는 부분은 아니고, 하반기에 이제 판호 발급이 된 것들이 실질적으로 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으로 좀 찍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게임주 전반적으로는 신작 게임이 좀 나오지 않아서 좀 침체돼 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지금 부담이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지금 구간이고 굉장히 싼 가격대이다. 지난번에 이제 위메이드가 한창 구설수가 좀 네. 있어가지고 주가가 좀 떨어졌었는데, 제가 오후에 다른 방송 나올 때 그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이때가 역대급 기회가 될 수 있다. 저점에서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밸류에이션 부담이 굉장히 좀 적은 상황이고 중장기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충분히 있다. 특히 그리고 이제 모바일
일이라든지 PC 그리고 콘솔 관련해서도 좀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종 이제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좀 무한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도가 발급이 됐고요. 앞으로 이제 매월 파도가 발급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은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게임주 하면 신작의 매력도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두 분께서는 어떤 종목을 게임주 안에서 최선호주로 가지고 오셨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도를 발급받은 기업입니다. 넥슨 게임즈 원 차장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블루 아카이브가 파도를 받은 거잖아요. 네네. 중국에서 좀 흥행을 하고 호실적을 견인할 수 있을까요? 이 넥슨 게임즈 블루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 이제 게임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RPG 수집형 RPG 게임이기는 한데 이제 학원물 베이스의 약간 맞아요, 뭐 좀 네. 밝은 스토리의 그런 이제 배경으로 한 컨셉의 게임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임 중에서 이제 RPG 이제 수집형 RPG 서브컬처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종말론적 세계관을 좀 가지고 뭐 종말 그 지구 종말 이후의 그런 어떤 시대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세계관으로 이제 영위가 되는 게임들이라서 좀 약간 다크합니다. 내용 자체들이. 근데 이제 반면에 이번에 이제 이 넥슨 게임 이제 블루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 좀 밝은 그런 소재이기 네. 때문에 기존에 중국에서 하고 있는 RPG 수집형 RPG 게임들 대비해 가지고는 확실히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중국 현지에서 이제 그 퍼블리싱을 맡게 된 게 이제 상하이 로빙스타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그 자회사가 이제 요스타라고 그래가지고 중국 현지에서 서브컬처 게임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종말론적 세계관의 다크한 게임들을 퍼블리싱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회사에서 이 넥슨 게임즈 이번 게임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력이 있는 회사가 이제 퍼블리싱을 하게 되니까 뭐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넥슨 게임즈의 이 해당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온 지는 좀 됐습니다.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출시 초기에 매출 1위에도 이제 올라갔었던 적이 있고 그리고 뭐 최근에도 계속 한 5위권, 6위권 내에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이제 장르의 게임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중국 현지에서도 예, 좋은 그런 이제 매출 실적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지금 파도 발급과 함께 넥슨 게임즈가 눈에 띄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그래도 좀 내려왔지만 오늘 두 자릿수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 대표님의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죠. 게임주 안에서 데브 시스터즈 가지고 오셨습니다. 역시나 쿠키런 킹덤이 파노 발급을 받았고요. 오늘 눈에 띄는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원투 종목이 넥슨 게임즈와 데브 시스터즈입니다. 네. 데브 시스터즈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 않습니까, 올해? 네, 맞습니다. 네. 게임주는 이제 실적 관련해서는 뭐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게임주의 이제 실적 포인트는 사실 구작보다는 신작에 있기 때문에 신작을 얼마나 좀 정밀하게 잘 만들고 많이 좀 출시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판가름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신작 관련된 좀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데브 시스터즈 중에서도 이제 쿠키런 킹덤에 대한 구작에 대해서 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여기에 이제 기대감에 대한 그런 근거는 이제 여성 유저에 대한 그런 수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쿠키런 킹덤즈가 이제 여성 유저 비율이 54.6%라고 합니다. 일단 중국에서 지금 캐주얼 게임에 대한 이 캐주얼 게임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되게 가볍게 할 수 있잖아요. 캐주얼 게임에 대한 그런 수요가 계속적으로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일단 특히 5위 중국에서 5위를 하고 있는 애기 파티라는 그런 게임이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것도 이제 캐주얼 게임인데 이용자의 64.7%가 여성이 좀 차지를 하고 있고 상위권에 포진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일단 캐주얼 게임과 여성 유저에 대한 그런 수요가 좀 풍부함을 좀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시고 보통 이제 RPG나 이런 뭐 때리고 네. 부시고 이런 그런 게임들도 거보다는 있지만 낫죠. 또 조금은 귀엽잖아요, 귀엽고 쿠키런의 이런 쿠키가. 것들이 네. 있으니까 조금은 여성 유저를 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기존에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증시가 많이 올라왔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충분히 좀 승산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도 매수 가격대가 굉장히 좀 저점 구간이라 오늘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저점 구간이 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브시스터즈의 대표작이 쿠키런인데 쿠키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총을 쏘고 싸우는 네. 게임보다는 그래도 좀 대중화될 수 있는 좀 귀여운 캐릭터가 나와서 여성 유저들의 인기도 많이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워낙에 게임주 지지부진한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진단 말씀 들어봤습니다.